안녕하세요. 데니입니다. 오늘 또 출제 원리인 이 네 가지를 기반으로 하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해를 할 때는 크게 보면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이 세 가지는 서로 묶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독해 원리와 출제 원리의 기본을 두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후원. 제가 지금까지 이 후원 이 계좌번호 여기를 8로 잘못 적어가지고 이게 6입니다.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오답률을 EBS 기준으로 보니까 45%가 틀렸다고 EBS에서 게시를 해놨네요. 반 정도가 틀리고 반 정도가 맞은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이거를 어떻게 풀었냐면 저는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이 부분 첫 번째 여기 다르다 있지 않습니까? 여기 deeper from 여기에서 벌써 1번 눈치를 챘습니다. 아, 이거는 A와 B로 나눠지겠구나 이렇게. 그래서 everyday language 이게 지금 the everyday language 이고, 이 A라는 것은 뭔가 다른 거겠죠. 그러니까 C죠. C. oral C든지 written C든지 이게 C가 되겠네요. poetry. 여기서 첫 번째 눈치를 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벗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이제 핵심 rather에서 여기서 별표 5개 이렇게 해서 답을 저는 이제 찾죠. 많이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이게 읽다가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자, 일단 한 땀 한 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줄 한 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해야 저처럼 이렇게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를, 백설공주인지 난쟁이인지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자,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correct, 올바른 상태에 있습니다. 올바라요. 어떨 때? 이럴 때. 자, 이게 뭐겠습니까? 저희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걸 부사구처럼 이렇게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written, 그러니까 written은 이제 그 종이에다 쓰는 서면시, 시가 되겠죠. 시, 서면시, 적는 시. 그 다음에 reiterate 사는 것은 문명사회. 그러니까 문명 혹은 그 읽고 쓸 줄 아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발달한 문명사회라고 할 수 있겠죠. 문명사회. 그리고 oral poetry는 시인데요. 이번엔 구술 말로 하는 시고요. 이거 written이니까 이거는 서면시라고 볼 수 있겠네요. 글을 쓰니까. 그 다음에 non-literate는 문명의 반대니까 문맹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문맹의 once라는 것은 여기 이 society를 받은 거죠. 문맹 사회에서의 oral 시, 그러니까 구술, 말로 입으로 전해오는 시는 자, different. 이거는 상당히 다르죠. 상당히 뭐와 일상생활의 언어, 이렇게 커뮤니티에서 spoken 말해지는 일상어와 매우 다르다. 그러니까 이 시라는 것이, 이 poetry라는 것은 일상어, everyday language하고는 많이 다르다 해서 벌써 여기에서 크게 눈치를 챌 수 있었죠. 자, not only 보이시고 여기 but also가 보이는 것이 이래 단지 실제로 나왔네요. but also. 자, listener라는 사람은 낯선 단어의 사용을 받아들여요. 자, 뭘 낯선 언어의 사용이라는 것은 시어가 되겠죠. 시에서 지금 시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rearrange, 단어의 순서도 시에서는 잘 맞춰서 쓰는 그런 arrange를 그냥 받아들이죠. 리스너가. 이 리스너는 사람들이겠죠. 일반 사람들, people이겠죠. 밑에서 보면 위로 봤거든요. 이런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assonance라고 해서 밑에
여기서 보면 assonance가 유운이라고 그랬고요. alliteration 그러면 이거는 두운이라고 여기서 나왔네요. 자, 보겠습니다. 유운, 두운. 자, 선생님이 좋아하는 리듬 나왔네요. 리듬은 음악이죠. 음악적 요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에 이렇게 compression, 압축 같은 거, 시어에 압축이 들어있죠. 그 다음 기타 등등 같은 시에서 볼 수 있는 언어의 굉장한 기교죠. 기교. 시의 기술이 되겠죠. art가 되겠죠. art, 시의 art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단지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또 실제로 기대도 합니다. 뭘 기대합니다? 이러한 것들 하면서 위에 있는 정보를 받았죠. old 정보, 위에 있는 old의 정보를 밑에서 old로 받았죠. 이 되겠습니다. 위에서는 new겠죠. 위에서는 new의 정보를 아래에서 받으면서 old 정보가 됐죠. 시에서의 이런 것들을 기대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 시에서 쓰이는 이 art 이런 기술들을 찾기를 기대하겠죠. 사람들이 시를 읽을 때, 시를 들을 때, 그 다음 사람들은 또 실망도 해요. 심지어 어쩔 때 시가 시적 이런 시적 기교, 시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들리지 않을 때는 실망도 해요. 그러니까 시라는 것이 갖고 있는 고유의 속성이죠. 자, 이제 3번에서 벗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대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벗은 대전환이 일어났고 크게 강조를 이뤘죠.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밑에 또 벗이 나왔기 때문에 요즘은 but 구조 혹은 뭐 however 구조가 요즘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랬을 때 늘 선생님이 설명하지만 첫 번째 however는 여기에 있는 일반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미스라든지 이런 생각들이 크게 뒤집어지는 대전환이 일어나고 또 여기에서 however라든지 벗이 일어남으로써 뭐 대전환보다는 강조가 일어났다. 이런 구분이 많이 있더라. 이렇게 설명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 이번에는 도우즈 나스가 또 결석이 됐네. 위에는 정보를 받아요.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렇죠. 리스너겠죠. 리스너. 지금 people이 리스너로 바뀌고 they로 바뀌었죠. 요렇게 바뀌는 거 자꾸 여러분 연습이 돼야 순서나 삽입 문제 할 때 쉬워지거든요. 물론 이것만 했다고 쉬워지진 않지만 이걸 함으로써 하나 정도가 더 쉬워지는 거죠. 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시를 뭘로 봅니까? 그렇죠. different catalog, category로 보죠. 여기는 different category. 저도 그렇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이걸 보면서 알게 된 거죠. 자, 이거는 different category고 시어의 기교 혹은 시어의 특징이 여기서 쭉쭉쭉쭉 나왔었죠. 여러 개. 이렇게 이런 거 리듬, 뭐 두운, 유운, 뭐 워드, 단어의 순서, 그다음에 낯선 사용, 시어를 좀 낯설게 만드는 이런 거죠. 하나에 뚝 떨어진 거죠. 포이그점프라고 볼 수 있죠. 하나의 다른 그 부류, 케이터고리, 다른 범주라고 보는 거죠. 언어에 완전히 여기까지가 뭡니까? 여기까지가 그렇죠. 컨세션이죠. 여기까지가 인정절이죠. 인정절. 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받은 위에의 뉴의 정보를 여기서 올드로 받고 여기에서 새로운 정보 뉴를 준 거죠.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면 여러분의 그 문장을 보는 눈이 확 올라갑니다. 엄청나게 점프합니다. 점프. 자, 이런 사람들은 위에서 언급한 시어가 다른 범주라고 생각하고 시어의 기교와 특징이 있는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deaf, 귀가 먹었다,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뭐를 들을 수 없냐, 뭘 향해서 들을 수 없냐면 진정한 성취, 뭐의 시인, 여기는 시인이 B가 나왔네요. 이제 시인이 하는 아주 중요한 거죠. 이게 핵심이니까 the true achievement of poet. 이 진정한 성취들에는 귀를 막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진정한 성취가 뭐냐? 이 뉴이어 정보를 또 밑에서 받겠죠. 자, 오히려 나오는 순간 이건 백설공주님이시다.
백설공주와 일곱 남쟁이 백설공주 하면서 별표가 5개. 늘 일관되게 저는 설명을 하고 있죠. 오늘은 다르고 내일 또 다르고 이런 게 아니라 거의 일관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시인들은 자 artful 이게 뭡니까? 예술적으로 조정을 합니다. manipulate 굉장히 기교를 잘 부립니다. 그래서 동일한 이 raw material 원재료죠. 이 원재료가 뭡니까? 그렇죠. 일상생활의 언어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볼 수 있죠. 이거는 뭐와 대조를 이뤘죠? 이거와는 대조를 이뤘죠. 자, 이거를 A라고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 C를 A라고 잡으면 일상어는 B가 되겠죠. 이거는 A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여기도 A에서 얘기하고, 여기서 B로 바뀌었죠. 여기서. 보이십니까? 네. 자, 이거는 B입니다. B를 조정을 해요. 그의 언어는 뭡니까? 여기서 그는 뭡니까? 지금까지는 people, listener, they, thouse인데 여기서는 his니까 시인이 되겠죠. 시인. 보이셔야 됩니다. 시인의 언어에서 이 같은 여러 똑같은 이 어를 시어를 이 언어 language everyday language를 manipulate 일상 언어를 조정을 하는 거죠. 자, 어떻게 하듯이 어떻게 하는 것처럼 사용되는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가 말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걸로 사용되는 것과 같은 그의 언어의 동일한 그러한 원재료 그러니까 everyday language가 되는 거죠. 그걸 manipulate 하는 거죠. 그 의입니다. 그 의. 그러면 시인의 기술은 자, 여기도 또 굉장히 별표가 또 들어가죠. 왜 들어가죠? 더 들어가죠. 그렇죠. be to, is to 이렇게 나왔던 건 is는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A는 B다 이렇게 강력하게 쓴 거거든요. is는 보통은 seem이라는 해칭 해칭 제가 여러분 많이 설명을 드렸거든요. 요 해칭을 보통은 씁니다. 이런 학술적인 라이팅에서는 해칭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칭 표현이라는 강력한 표현을 쓴 거죠. 더 쉽게 얘기하면 스트롱 해칭을 쓴 거죠. 이거는 위크 해칭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자, 리소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뭡니까? 언어에서 이미 쓴 이 재료죠. 이 원료죠, 원료. 이게 원료. 리소스 자원이죠. 이게 뭡니까? 일상어죠, 일상어. 리소스인데 이미 언어에서 사용된 자원이고 원료고 재료니까 이게 뭡니까? everyday language 이게 everyday language 그 다음에 이게 everyday language 이게 everyday language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 찾는 거다는 거죠. 이게 바로 the true achievement라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이 true achievement를 그대로 받은 거죠. 자, 되셨습니까? 네,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자, 이것도 좋은 표현이죠. in much same as 그는 똑같은 방법으로 뭐와 똑같은 여기까지가 비유한 거죠.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하더라. 데니가 영어를 잘 가르치듯이 다른 선생님들도 영어를 잘 가르치더라. 이렇게 비유하는 거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쓴 겁니다. 자, 가보면 동일한 방법인데 that 어떤 동일한 방법이냐 사람들인데 어디에 살고 있는 것 시쇼 바닷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된다 너무 익숙해져요. 어디에 파도의 소리에 익숙해져서 이게 결과 대가 누굽니까? 그래서 people이죠. 사람들은 더 이상 it가 뭡니까? 소리 파도의 소리를 듣지 못해요. 너무 익숙해져서 파도 소리를 듣지 못해요. 자, 이 말은 이 파도 소리를 일상어 everyday language를 받은 거죠. 비유한 거죠. 우리로 바뀌었네요. people이 우리 대부분은 둔감하겠죠. sensitive는 발견을 내는 거니까 뭐에 플러드 홍수 타이드는 조수 말이 아침 저녁 또 반복적 이 조수라는 표현은 반복적이라는 느낌이 있는 거죠. 반복적으로 플러드는 양이 많은 거고 이건 반복이 많은 거고 굉장히 양도 많고 반복적인 언어에 둔감해지겠죠. 왜? 여기에서 너무 익숙해져서 더 이상 들을 수 없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들을 수 없어야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가 insensitive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 그 단어들은 수백만 개요. 댐이 뭡니까? 단어죠. 매일매일의 수백만 개의 단어에 민감하지 못하겠죠. 둔감하겠죠. 그래서 자 그리고 자 우리의 이어드럼 이거 귀 안에 있는 그 뭐죠? 고막인가요? 그것을 때리는 이런 수백만 개의 단어 그 다음에 플러드 홍수같이 조수 반복적인 그런 단어들에 둔감하게 되겠죠. 자 이해되셨죠? 이건 뭐에 대한 얘기인가요? 그렇죠. 요거죠. 요거 일상어에 대한 얘기죠. 일상어. 그렇죠? 일상어를 그대로 설명을 한 겁니다. 보이십니까? 네. 그 다음 6번 가보겠습니다. 시에 한 가지 또 나왔네. 이스트. 이것도 중요해. 이거 강력하다고 그랬죠. 강력하죠? 요거 스트롱 해칭이죠. 보이십니까? 네. 시의 하나의 기능은 뭐냐? 시의 하나의 기능은 뭐냐? 디픽트 묘사하는 거예요. 세상을 뭘로 묘사합니까? 뭐 세상과 위드가 세상을 위드와 함께 있는 거죠. 하나의 fresh한 그러니까 새로운 거죠. 새로운 perception, 새로운 인지가 되게끔 새로운 인지로 세상을 보게끔 세상을 묘사하는 거예요. 자, 이 이트가 뭡니까? 그래서 그 세상이 strange, 익숙해지는데 낯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다? 그렇죠. new possibility를 설명하는 거죠. 이 이미 존재했던 이 재료, 이미 했던 이 재료를, 이 세상을 a fresh perception이 new possibility죠. 그리고 to make it strange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어를 다시 또 듣는 거예요. 원래 안 듣는다 그랬잖아요. 익숙해서 안 듣는데 약간 새롭게 하는 것, 일상어를 새롭게 하는 것이 이 시의 기능이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벗 나왔네요. 자, 이 벗은 이제 선생님이 이거 공부를 좀 여러 번 읽으면서 생각했는데 성공적인 시인이라고 쓰면 성공적인 반대는 성공하지 못한 시인들은 굉장히 멀리 depart 나가버리죠. 출발해버리죠. 어디로? 이상한 세계, 낯선 세계로, 언어의 낯선 세계로 너무 멀리 가버리죠. 그러나 성공적인 시인이면 이렇게 멀리 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그의 청취자가, 그의 리스너가 아무것도 그를 아무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먼 세상의 시 세상으로 떠나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낱낱 구조잖아요. 보이십니까? 여기 never, 제가 좋아하는 구조인데 never는 낱낱 구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 not 없애고 not 없애면 그의 리스너가 따라올 수 있을 만큼 이 성공적인 시인은 어떻게 한다? 멀리 나가지 않는다. 살짝 strange, 약간 a little이겠죠. a little. 약간 낯선 세상의 언어를 쓰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건 낱낱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도 별표 3개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다시 이 벗이 나왔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 이렇게 나가지 않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 여기서 강조를 쓴 거죠. 자, 어떻게 강조했냐? 성공한 시인이라면 if 만약 당신이 성공한 시인이라면 이렇게 멀리 나가지 않을 거예요 라는 뜻이죠. 저는 이 2번이 더 맞을 것 같아요. 1번도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1번을 제가 생각해 본 이유는 뭐냐면 이거를 대조로 역접으로 강한 역접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저는 그냥 강한 강조로 생각을 해서 if로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게 성공적인 시인이라면 이렇게 나가지 않아요. 멀리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시인, 성공하는 시인은 여전히 뭐한 채로 남아있나요? 커뮤니케이터는 뭐죠?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뭐예요? 언어의 사람이니까 언어의 마술사, 언어의 장인이죠. 언어의 장인인 커뮤니케이터로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천천히 공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럼 선택지를 보시겠습니다. 요 it라는 것은 딱 보면 모르죠. 뒤에죠. 요 C죠. C. 자, C를 새롭게 아까 뭐였습니까? refresh였나요? 아, fresh였죠. fresh. 자, 다시 한번 가볼까요? 언어를 새롭게 한다고 할까요? fresh. 그렇죠? fresh. 보이시죠? 네, 그래서 요거는 fresh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fresh
refresh, 시를 프레시하게 만드는 것. 그렇죠. 시를 리프레시하게, 매일매일의 언어를 리프레시하는 거죠. 이게 맞는 거죠. 자, 그 다음, 왜 시인들은 더 이상 영감을 얻지 않는가, 자연으로부터. 그냥 파도가 나오니까 자연 쓴 거지. 이거 전혀 관련이 없는 거. 이걸 고치려고 노력을 했는데 전혀 뭐 인스피레이션도 나오지도 않았고, 시인이 중요한 건 아니죠. 여기서는. 자, 봅시다. 시의 역할은 뭐다? everyday, 더가 나왔으니까 everyday 언어를 창조하는 거다. 재창조하는 거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연의 소리, 이 파도 소리 이런 거 아니고 시적인 표현, 이거는 괜찮은데 영향, 자 보겠습니다. 새로운 소리를 크래프트, 갈고 닦죠. 아트, 매니플레이트 하는 거죠. 시인의 언어의 유희죠. 시 언어의 유희가 새로운 소리를 크래프팅을 하는 거죠. everyday 언어를, 그래서 play를 쓴 거죠. 이렇게 고쳤다는 겁니다. 제가. 그 다음에 암송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죠. 시인의 표현은 괜찮은 시적인 표현, 여기 everyday speech에서의 시적인 표현까지는 괜찮은데 이거는 embedding, 시를 embedding 한 거죠. 매일매일의 언어를 시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렇죠? 시를 embedding 하는 거니까. 그 다음 미를 다시 발견하기, 이건 조금 애매하죠. 세모 정도 되죠. 오럴에서 들렸죠. 시의 return도 아니고. 자, revive, 시적인 목소리를 재생하는 거죠. 어떻게 하죠? 새롭게. 그렇죠? 만들어진 언어를 새롭게, 현재 쓰고 있는 언어를 새롭게 하는 시적인 목소리를 재생시키는 거. 이렇게 고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주제와 이제 이걸 만들어 봤는데요. 시의 기술이죠. 시의 예술이죠. 예술. 자, 뭐한가요? everyday language하고 이 표현을 브리징을 하는 거죠. everyday하고 이 expression, 시적인 표현이죠. 여기는 poetic이죠. 시적인 표현 사이에 다리를 놓는 거죠. 누가? 시의 예술이. 그 다음에 시적인 언어의 예술성, 예술, 기교, 뭐 이런 뜻이죠. 시적인 언어의 예술 기교. 그 다음에 시는 바로 친숙한 거, everyday죠. everyday language를 낯설음, 이거와 낯설음 사이에 있는 거죠. 친숙한 것과 낯설음 사이에. 그 다음에 언어의 연금술, 마술사, 뭔가 이렇게 만드는 거죠. 시에서의 언어적 연금. 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게 시간이 많이 들어서 만든 건데요. 자, 이제 이 시노님하고 니어 시노님에 대해서 이렇게 쭉 people, we, those, they 아까 설명했고, deeper, different, strange, fresh, new. 그 다음에 원재료, resource 보이시죠? 시인, 시적, language, speech, word 이런 단어들이 서로 비슷한 단어로 쓰였다는 거죠. perception, sensitive, manipulate, 그 다음에 find, new, possibility, strange, 이거는 아까 그 리스너들이 생각하는 것들 같은 시적인 시어죠. 시어의 특징, 본질 뭐 이런 거죠. successful, remind, communicated 요거죠. 이게 같은 의미군으로 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9번 여기 보시면 텍스트 구조 뒤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여기 아까 우리가 번 나와가지고 여기까지가 바로 뭐다? 그렇죠. 여기까지가 A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A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A에 대해서 얘기했고 여기서부터는 B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이 구조는 A, B, B 구조가 되겠습니다. 아주 좋은 구조죠. 자, 그 다음에 대조를 보시면 여러분 보시기 좋으라고 제가 또 따로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만들었어요. 자, 보시겠습니다. 자, 시적인 언어 이걸 A라고 잡고 everyday 언어를 B라고 잡으면 이 strange of word 단어를 굉장히 낯설게 하는 거죠. word 순서, 유운, 두운, 리듬, 음악, 그 다음에 생각의 압축, 시적으로 들려야 되죠. 다른 카테고리다. 다른 카테고리. 새로운 언어를 창조하는 거. 너무 멀리 나가버리죠. 언어의 세계에서. 그다음에 진정한 성취, 그 다음에 everyday speech에서 사용되는 것처럼
예술적으로 잘 manipulate 조절하는 거죠. 동일한 raw material of his language를 뭐처럼 일상어에 쓰는 것처럼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거죠. 리소스에서 이미 언어의 리소스에서 그 다음에 탐험하는 거죠. 잠재성을 존재하고 있는 언어. 자, 플러드 타이드 오브 타이드 제가 설명드렸고요. 세상을 프레시한 퍼셉션으로 그 다음에 그것을 약간 낯설게 세상을 약간 낯설게 만드는 거죠. 그를 따르게 이것은 시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종합 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기가 지금 제가 다 만들어 놨는데 이 색깔을 여기다 칠해 놨거든요. 제가 근데 이게 또 변환되면서 또 지워져 버렸네요. 자, 잠시 제가 다시 만들어서 이쪽으로 끼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끊고 가겠습니다. 자, 이어서 돌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시면 자, 여기 people, 요 they, listener, 여기 they, those 보이시죠? 네, 그 다음에 시인, 여기 his, 이거 아주 잘 나온 겁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거 our, 여기서 our, people, 이렇게 바뀐 거 정말 잘 바꿔놨거든요. 이것도 대조를 이뤘다고 볼 수 있습니다. his, 이렇게. 성공적인 시인, 여기 his, listener지만 요 his는 시인이다. 요 him 시인이고 he가 시인이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가르쳐 주지만. 자, 그 다음. 자, 이것도 이제 A, B가 대조를 이뤘는데요. 자, 다르다. 여기서 힌트를 얻었죠. 매일매일의 언어와 다르다라는 거죠. 자, 보이시죠? strange of word. 이게 지금 뭡니까? 그렇죠. A죠, A. 여기 C가 A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다른 카다로그다. 이게 A가 되는 거고, 자, 요거에 B가 되는 거고, 이게 B가 되고, 이게 B가 되고, 이게 B가 되고, 이게 B가 되죠. 사운드, 여기 파도 소리, 플러드, 이것도 B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을 새롭게 만드는 거죠. 이거 똑같은 거를. 그 다음에 낯설게 만들고, 성공적인 시인이라면 어떻게 해요? 멀리 안 난 거죠. 그냥 살짝 낯선 세상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의 리스너들이 따라올 수 있게,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터가 되고 the man of speech가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이제 결속장치, 가장 중요한 결속장치, 그 다음에 백설공주를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1번으로 이걸 풀었고, 2번에서 but,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저는 눈치를 채고 이거를 받아주는 이 레더에서 뭘 느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컨세션을 저는 여기서 느끼면서 내 마음속에 결정이 난 거죠. 이게 뉴의 정보라는 것을 결정을 정확하게 진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 가지고 이제 답을 찾습니다. 그 다음에 in the same of that, 이거 way that, 이게 be you 한 거죠. 이렇듯이 뒤에도 이렇다. 그래서 여기 밑줄 요 부분을 잘 만든 거죠. 이게 잘 만든 거죠. 그 다음에 벗은 여기서 뭐다? 그냥 강조하였다. 이런 사람이라면 이럴 것이다 라고 강조하였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정리를 하였고요. 이 결속장치에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문법적인 결속장치가 있고 이렇게 어휘적인 결속장치, 저는 이제 어휘적인 결속장치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순서 삽입, 그 다음에 문장을 전체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적습니다. substitution을 대용으로 해야 될지, 치환으로 해야 될지, 대치로 해야 될지 제가 우리말을 잘 몰라서 대용으로 했습니다. reference는 참조라고 말하기는 조금 우리말하고 어울리지 않아서 어떤 걸 써야 할지 몰라서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좀 이 용어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게 훨씬 중요하다. 반복이 된다. 어휘가 이 시노님, 니어 시노님으로 반복을 시킨다. 이게 가장 핵심이다. 그 다음에 이것도 비슷한 니어 시노님하고 비슷한 거다. 반이어도 원래는 시노님하고는 반대 개념이지만 어차피 시노님, 그 어를 빛나게 해주기 위한 언어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이 레퍼런스가 뭔지 설명을 드리면, 이 레퍼런스는 이렇게 it, they, them, it's, their 이런 것도 중요하다.
특히 이 demonstrative라는 것은 이렇게 감정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this, that, these, those는 감정, such 이런 건 감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article은 지난번에 설명했죠. on과 더도 중요하다. reference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substitution 대용인데요. 이거 one이라든지 the same, 그 다음 do, 요 do가 인기 스타죠. can do, can does 이런 거, 요 did 이런 거 나왔을 때, done 나왔을 때 이 대용이 됐다. 그 다음에 so, 그 다음에 not도 대용이죠. 이렇게 됐다. 그 다음 생략, 특히 if not은 시험에 반드시 나오니까 생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연결어 엄청 중요하죠. 특히 뭐 이런 even so, 뭐 however, although 요 세 개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also 이거는 추가하는 거죠. 첨가라고 하죠. 이거 예를 든 거고요. 그 다음에 결과죠. 결과. 자, 이런 연결어도 중요하다. 결석 장치에서. 자, 그 다음에 양보. 자, 컨세션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양보를 왜 쓰냐. 인정하는 거고 이전에 나왔던 예를 받아주는 거죠. 언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말하는 new의 정보, 이거는 old의 정보죠. old의 정보에서 new 정보로 부가적인 면을 쓴다. 그래서 softening, 앞에 있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소프트닝하고 위크닝 시키고 나의 의견을 브로드닝, 넓히는 거고, 그래서 일관성과 이 흐름을 쭉 맞춰간다. 그리고 블랙 앤 화이트로서 딱 하는 게 아니고 all or nothing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약간 회색적인 그런 느낌을 줌으로써 예의를 갖췄다. 그러려고 양보를 쓴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다음에는 이제 팽렬 구조나 이런 것은 시간이 날 때 더 추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안녕.